소상공인, 스타 소상공인, 성공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가는 길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CCBB 시즌2 MC를 맡은 개그맨 서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의 이선동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계 아이돌을 꿈꾸는 창업준비생 이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무려 1,500만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금융지주에서 발표한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되는 1,44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인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셈인데요, 이들 중 88.9%는요 반려동물을 그냥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여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1인 가구나 또 고령화 가족 그리고 딩크족이 늘어나면서 이제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요 2027년에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있다고 하네요. 수치적으로도 지금 확실히 증명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운송수단이나 여행, 음식 등 다양한 분야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산업인 만큼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예, 유망한 산업인 만큼 또 여러 가지 분쟁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제 시작하기보다는 오늘 내용 잘 들으시고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자체가 진짜 무궁무진한 아이템을 자랑하거든요. 자, 부장님, 그 중에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는 거 아닐까요? 먹는 거, 그렇지. 뭘 좀 아시네요. 저도 아까부터 계속 좀 출출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려동물도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20년부터요 2023년 1분기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반려동물 관련 사료 상담이 매년 300건 내외로 총 925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또 2022년 2월에 시행한 과거 5년간의 반려동물 표시사항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제품 품질, 배송, 유통기한, 사료를 먹는 반려동물 이상 증상 등이 이슈였다고 하네요.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반려동물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나요? 이 반려동물 정말 똑같은 생명이고 가족이잖아요.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표시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냉동 사료나 레토르트 사료인 경우에는 사료의 그 유형을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무방부제처럼 혼동될 수 있는 표시는 금지를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한데요. 네. 일단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개육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개육, 닭고기, 분말? 오! 닭고기 분말? 네, 맞습니다. 또 어유,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유, 물고기 기름인가요? 네. 너무 단순한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육분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 분말, 어유 같은 경우는 피쉬오일이 더 쉬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영어들 잘 하시니까 이런 용어로 불렀을 때 확실히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2021년 우리 소비자원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상당수의 소비자가 반려묘 사료의 명칭을 잘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쉬운 말을 두고도 굳이 어렵게 부를 필요가 없는데, 그죠? 네네. 아무래도 이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좀 대두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소비자들의 이제 니즈를 보면요, 원료 함량 표시 문제였거든요. 응답자의 84.1%가 원료 함량 표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 가족이 먹는 건데 성분을 속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주요 브랜드 10개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4개의 제품에서 등록 성분량 표시가 국문이랑 영문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요? 네, 이게 나라별로 그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내에서는 등록 성분에 따라서 최대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 다른 나라에서는 평균치를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라이트한 부분일 수가 있고요. 더 헤비한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 학회지에 실린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광주 지역 내의 반려동물 사료의 식품 첨가물 사용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10%가량에서 기준치 초과의 식중독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절반 정도에서는 산화 방지제 등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당연히 이게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이거 소비자 분쟁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한 기준이 아직은 좀 미비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세분화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도요,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잘 확인해 보시고 잘 기억해 주시고 미리미리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반려견 유치원. 야, 정말 이 시장이 오늘날에 이르러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요, 반려견 유치원을 비롯해서 반려동물 호텔, 훈련소 등의 동물 위탁관리 업체의 수가 2019년 600곳에서 2023년 6월 709곳으로 무려 18.2%나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규모만 커진 게 아니에요. VIB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Very Important Baby의 약자인데 요새는 Very Important Dog VID라는 반려동물 산업의 프리미엄화가 대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반려견 유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반려견 유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분쟁도 예상될 수 있고 또 이 산업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또 고급화, 프리미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상담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분쟁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주로 계약 해지 위약금에 대한 분쟁인데요.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반려견의 유치원 등록을 3개월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의 반려견이 등원을 거부한 겁니다. 뭐 우리 사람도 뭐 거부할 수 있잖아요. 가기 싫다고. 그렇죠. 거기 괴롭히는 강아지가 있다거나 난 집에 있고 싶다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난 이용도 못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이제 소비자는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업자는 전체 대금의 50%만 돌려주겠다. 이런 종류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 이용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150회에서 150여만 원의 이제 돈을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이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된 거죠. 84회가 남았는데요. 이 84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자가 아니 무슨 소리냐, 약관에 환불 불가 이렇게 표시를 했다. 다만 고객의 경우에는 특별히 환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하지만 하지만요? 왜 갑자기 잘 흘러가다가 하지만? 소비자가 당초에 이제 결제한 30% 할인가 기준이 아니라 이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게 또 복잡하네요. 또 듣고 나니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는 했어요. 계약을 할 때는 할인가로 하고 자녀분에 대한 환급은 정상가로 계산을 하고 이럴 때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그리고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이제 추가로 공제를 해서 돌려주도록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예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군요.
내가 반려견 유치원 사업을 하고 싶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 뭐 저렇게 하면 좋다, 뭐 이런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반려견 유치원에 관해서 계약 해지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적 부정기적으로 재활을 공급하는 거래 형태인데 반려견 유치원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거래는 방문 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 핵심은 거래 내용과 거래 방법 그리고 분쟁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명시한 계약서를 교부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고객의 계약 해지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 반려동물의 산업의 세계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수많은 사업 아이템들을 창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직은 미비한 법률과 제도로 인해서 소비자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어떤 소상공인이시라면 앞서 소개했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만의 경쟁력 있는 시장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능성 있는 다양한 창업 분야에서 저희는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 힘내세요!